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6주차에 대한 학개론 복습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이 오버 현상이었습니다. 위험물의 특수 현상이라고 해서요. 자, 저희가 오버 현상에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보일 오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일 오버는 뭐예요? 연소 유면으로부터 이제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서 저부에 고여있는 물이 비등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연소유가 바깥쪽으로 분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탱크 저부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된다? 바깥쪽으로 끌어 넘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소유가 탱크 밖으로 비산을 시키면서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일 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일 오버는 여러 가지 발생 조건이 있어야 된다. 밀폐 탱크가 아닌 개방 탱크여야 하고 하나의 유류가 아니고 다비점 유류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꼭 하부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꼭 있어야 돼. 수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연료층 형성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지책은 일단 하부에 뭐가 없으면 돼요? 배수, 물이 없으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방지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요거를 섞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하부에 뭐를 만들지 않는다? 수분층을 만들지 않는다. 그치? 수분층을 만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일 오버는 우리가 갔을 때 끌어 넘치는 거라 그랬죠. 하부에 있던 게 끌어 넘치는 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고. 오일 오버는 그게 아니죠. 슬로우 오버. 슬로우 오버는 그게 아니죠. 얘는 끌어 넘치긴 끌어 넘치는데 하부에 있는 물에 끌어 넘치는 게 아니고 내가 뭐에 의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려고 물이나 포를 뿌렸을 때 이 물이나 포가 급격한 증발에 의해서 연소유를 분출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롭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지책을 가보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자, 일단은 물이나 포를 주입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주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탱크 직벽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유면에 직접적으로 물이나 포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측벽에다가 냉각을 시킴으로 인해서 안쪽에 탱크 안쪽의 온도를 조금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낮춰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프로스 오버입니다. 프로스 오버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화재 발생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 고온의 유류가 뿌려졌을 때 아래에 있던 유류가 거기서 이제 수분이 포함되어 있던 게 끌어 넘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유류 충전. 그죠? 제가 아스팔트 예로 들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이거죠. 직접적인 화재 발생은 없다라는 거. 그쵸?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무슨 오버예요? 오일 오버입니다. 자, 오일 오버는 뭐야? 사류 위험물의 어떤 밀폐 탱크의 2분의 1이야. 그쵸? 사류의 2분의 1이야. 충전이 되었을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갑자기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일 오버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상승이 된다라는 건 바깥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외. 그러니까 탱크 바깥쪽에 이제 뭐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화재가 났을 때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요 기름이 들어있던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우리 오일 오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오버 현상이 나와 있었고. 자, 다음 이제 화재입니다. 산불화재. 자, 지중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 비산화가 있다. 그죠? 지중화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낙엽층 아래 뭐가 탄다? 그렇지. 부식층이 탄다. 또는 유기물이 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훈소가 일어나고 아래쪽, 나뭇잎 아래쪽이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요? 산소가 약간 모자란 거죠. 그리고 지표화는 뭐예요? 지표면에 축적된 초본, 관목, 낙엽. 자, 이런 것들이 타더라. 가장 흔한 거죠. 그죠? 가장 흔한 거고. 자, 수간화는 뭐예요? 나무 줄기가 연소합니다. 여기가 타는 거지. 그리고 위쪽이 타는 게 뭐예요? 수관화죠.
그래서 나뭇가지나 잎이 타는 거죠. 그죠? 비산화는 뭐예요?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간화냐, 수관화냐, 또는 지중화냐, 지표화냐, 비화냐에 따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산불화재 쪽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건물화재 쪽에 가보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치? 연료지배와 뭐가 나와요? 환기지배형 화재라는 게 나옵니다. 연료지배와 환기지배가 나와요. 자, 연료지배는 뭐예요? 뭐가 적은 겁니까? 연료량이 적은 거죠. 그리고 통기량이 충분합니다. 자, 연료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소량에 비해 가연물의 양이 적은 걸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연료량이 충분히 화재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기지배는 뭐예요? 연료량이 많고 통기량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료가 산소보다 많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산소량에 따라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화재 크기가 변화할 수 있는 화재다. 연료지배형 화재는 보통 목조 건물이나 또는 개방형 창문이 건물되어 있는, 그죠? 개방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약간 산소가 많은, 통기량이 많은 이쪽에다가 우리가 연료지배형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 환기지배형 화재는 뭐가 적은 거예요? 지금 개구부가 적은 거죠. 공기량이 적은 거. 그래서 내화 건물이나 지하실, 소규모 창문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건축물 쪽에 우리가 환기지배형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연료지배형의 시기는 보통 성장기라고 얘기하고 환기지배형의 시기는 보통 최성기. 그래서 플래시오버 발생 전, 그죠? 프리 플래시오버 때 우리가 연료지배형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포스트 플래시오버 때 뭐가 많이 일어난다? 환기지배형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 루트 H는 일단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얘 이름이 뭐예요? 환기계수죠. 이 환기계수는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개구부의 높이와 면적에 따라 결정이 되며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시험 문제 이제 기출 지문으로 요게 한번 이제 출제가 됐었다. 환기계수. 면적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거. 자, 루트 H가 들어간다라는 거. 루트 A가 아니고요. 그래서 A 곱하기 루트 H를 우리가 환기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게 또 뭐를 결정짓는 거냐면 연소 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요 연소 속도는 5.5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뒤에 나와야 하셨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화 건축물 쪽에서 우리가 화재 성장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발화, 그리고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감쇄기 순으로 간다.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5과정으로 갔을 때 처음에 초기가 있죠. 초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이 나는 초기 단계. 맞습니까? 그래서 예열 단계. 연기가 발생하기도 하는 단계고. 중요한 건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자, 성장기 쪽으로 가면 성장기 쪽으로 가면 플래시오버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프리 플래시오버라고 한다 그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온도나 열 방출률이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화재의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화재 감지, 초기 진화, 피난이 시작되는 단계고, 개구부에서 검은색 연기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연기량이 최대인 시기고요. 성장기에서 지배적으로 대류 또는 이제 전도도 나타나죠. 전도나 대류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제 최성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플래시오버 쪽에 가보면 환기 지배형으로 이제 전환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환기 지배라고 결정짓기는 딱 우리가 정의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성장기 쪽에서 최성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플래시오버가 있어야 되니까. 플래시오버를 거쳤을 때 연료 지배에서 환기 지배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환기 지배라고 표현을 해봤고, 전환 단계다라고 했고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지. 가연성 재료가 전체 표면이 순식간에 착화가 된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롤오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롤오버에 의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FO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래시오버는 이따가 여러분들 단독으로 같이 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현상 하나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최성기 쪽. 플래시오버 이후에 최성기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플래시오버 이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포스트 플래시 오버라고 하고 요 최성기 때는 하나도 안 타는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가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전실화재. 요게 이제 플래시 오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대 열량이 나오고 연소 생성가스가 나와요. 연소 생성가스와 더불어 미연소 생성가스도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가스량이 많이 나오고 자, 연기 있죠. 연기량은 성장기보다 조금 감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환기지배형이니까. 그래서 불완전 연소 형태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리고 이때는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공기 공급이 부족해서 환기지배형 화재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쇄기는 가연물의 80% 이상이 이제 80%가 소진되는 시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연료지배형으로 가지만 환기지배형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쇄기 때 대표적인 현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백드래프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건 제가 다른 그림 하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여기 요약 자료에는 조금 다른 그림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기다, 성장기다라고 하면은 얘를 기점으로 이제 정점을 찍는다. 요 정점 찍는 게 플래시 오버였고 요 이전이 성장기, 요 이후가 최성기. 그쵸? 그래서 여기는 보통 연료지배형이다. 여기는 보통 환기지배형이다. 그리고 여기가 뭐다? 감쇄기다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화재 가옥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맞나요? 그리고 요 이전에는 피난이들, 피난 또는 소방에 대한 소방 시설이 동작을 해야 되고 피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 요 오른쪽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건물이 견뎌줘야 된다라고 해서 무슨 설계가 중요하다? 내화 설계가 중요하다. 건물 자체가 견뎌줄 수 있는 성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이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거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목조 건축물과 이제 내화 건축물에 대한 게 있었는데 목조 건물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자, 여기 갔을 때 무염을 꼭 거친다. 무염.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요? 발염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과정에서 불꽃이 있는 걸로 가는 거죠. 꼭 요 무염 과정을 거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는요? 목조 건물에서. 그리고 나서 불이 나고요. 자, 성장기로 가고 최성기 그리고 연소 낙하 진화까지 간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특징이 뭐였어요? 고온 단기였죠. 최성기 때 온도가 한 1100도에서 1300도 정도 되고 출하에서부터 전부 다 이제 연소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30분 내외로 끝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옥내 출하 형태와 뭐가 있다? 옥외 출하 형태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성장기 쪽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건물 안쪽에서 나는 걸 우리가 옥내 출하라고 하고 바깥쪽에서 나는 걸 옥외 출하라고 한다. 그죠? 종류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화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열의 직접적인 접촉이라던가 또는 비화, 그죠? 복사열, 그리고 목재는 수분 함량이 몇 프로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불이 붙지 않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화 건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에서 요거 잘 보시면 되죠. 어차피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는 목조 건물과 다르게 여기 갔을 때 저온 장기형으로 간다. 고온 단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900도에서 1100도까지 올라간다. 자, 내화 건축물과 목조 건축물 비교 제가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요 그래프. 요게 목조, 요게 내화.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였고. 자, 뒤쪽에 가보면 화재 가옥도, 화재 심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부 재산, 그죠? 또는 건물. 이런 것들에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 가옥도 또는 화재 깊이, 화재 심도라고 얘기한다. 자, 이 화재 가옥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건물이나 또는 그 안에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의 손상이 어떻게 된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재 가옥도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이제 공식을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 공식은 최고 온도에 뭐를 곱한다? 지속 시간. 근데 이 최고 온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화재 강도라는 애가 있고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이라는 애가 있다. 화재 강도는 뭘 얘기한다? 이 온도를 결정짓는 거니까 어떤 시간당 열 방출률 또는 그 열이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때는 질적인 개념이다. 어떤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질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화재 하중은 단순하게 그 바닥 면적당 가열물의 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양적인 개념을 얘기한다. 자, 정의 한 번 더 보시고요. 됐습니까?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게 화재 가옥도, 화재 심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인자 중에 이제 화재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화재 하중은 아까 지속 시간을 결정짓는다라고 했고, 단위 면적당 가열물의 어떤 중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식 꼭 암기하셔야죠.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했고, 자, 특징은 지속 시간을 결정한다. 얘는 그래서 화재 크기를 결정하며 화재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화재 규모를 결정을 하는데, 이 가옥도나 심도 안에 화재 하중이 있었잖아요. 아까 가보면 여기 화재 강도 곱하기 화재 하중이었잖아. 그치?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화재 강도, 화재실의 열 축적률을 얘기한다. 또는 열 방출률을 얘기하는 거고, 화재 강도가 올라가면 화재실의 열 축적률과 화재실 온도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열이나 온도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향 요소. 연소열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소열이 크면 화재 강도가 크고, 비표 면적이 크면 화재 강도가 크고, 공기 공급량이 크면 화재 강도가 크죠. 공기가 잘 들어오니까 잘 탄다라는 거야. 결국 열 축적률이 커진다라는 거죠. 실의 단열성, 이것도 마찬가지. 실이 단열이 잘 되면 내부에 뭐가 잘 된다? 열 축적이 잘 됩니다. 열 축적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커진다? 화재 강도가 커질 수 있다. 자, 화재 강도나 화재 하중이 커지면요,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가옥도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지속 시간이라는 건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재 하중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화재 지속 시간은 여기 갔을 때 이런 가열물의 양이나 또는 연소 속도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죠? 그래서 지속 시간은 가열물의 양에는 비례하고 연소 속도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가열물의 양이 많아지면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 빨리 탄다? 그러면 지속되는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소 속도가 빠르니까요. 빨리 타는 거니까. 지속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자, 화재 하중의 주요 요소는 실내에 존재하는 가열물의 양이다. 가열물의 양이 많으면요, 지속 시간이 길어요. 당연한 거죠. 최고 온도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연소 속도가 커지면 지속 시간 짧아지고요. 연소 속도가 커지면 지속 시간 짧아지고, 개구부 면적이 커지면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자, 여기 안에 얘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면 이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건축물 화재 이상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플레임오버와 롤오버, 그죠? 플레임오버는 뭐다? 통로 공간에서의 화염의 확대 현상을 얘기하고, 롤오버는 뭘 얘기합니까? 천장 쪽에서 가연성 혼합기가 모였을 때 이제 불이 붙어서 확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롤오버라고 얘기한다. 자, 플래시오버와 뭐가 나와요? 백드래프트가 나오죠. 자, 플래시오버는 뭐다?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 일순간에 걸쳐 동시에 발화가 된다. 자,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돼서 일순간에 걸쳐 동시에 발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가열물이 착화가 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성장기나 성장기 마지막에서 최성기 시작점. 그쵸? 요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하나만 찍어라라고 하면 성장기 찍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래시오버의 징후는 뜨거운 연기와 이걸로 인한 롤오버, 그리고 자유연소에 의한 열축적. 결국 나는 이해가 있어야, 열축적이 있어야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수 있다. 전실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대책 방법. 플래시오버를 내가 뒤로 늦추는 방법입니다. 내장재를 불연화하래요. 그리고 내장재의 성상에 가보면 내장재를 두껍게 하는 게 좋고, 열 전도율을 크게 하는 게 좋고, 그죠? 이렇게 두껍게 크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곳은 어디다? 천장, 그 다음 벽, 그 다음 바닥순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자, 개구부를 아예 작게 하거나 개구부를 아예 크게 하면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적당한 게 제일 안 좋다. 발화원의 크기는 작게 한다라고 했고 요거 지연 전술 3가지 정리해 두셔라. 배연 지연 방법, 공기 차단, 냉각 지연. 그쵸? 자, 다음 백드래프트. 요거는 밀폐된 실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훈소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내가 뭐를 열었을 때 이제 문을 확 열었을 때 급격한 산소 공급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훈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일산화탄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출입문 개방을 금지하고 상부의 지방이나 또는 천장, 그죠? 상부의 지방이 아니고 지붕이나 상부의 개구부를 먼저 개방하는 게 좋다. 발생 시기는 성장기나 감쇄기인데 보통 감쇄기 쪽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징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백드래프트 징후죠.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폭발 현상이고요. 플래시오버는 폭발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백드래프트는 불완전 연소고 얘는 자유연소다. 그죠?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부족한 훈소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고 플래시오버는 백드래프트 비해 원활하다. 백드래프트는 발생 시점이 성장기, 감쇄기. 근데 보통 감쇄기 쪽으로 본다 그랬고 플래시오버는 성장기나 성장기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차이가 있죠. 그죠? 폭발성 유무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백드래프트는 폭발이죠.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닙니다. 그죠?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 백드래프트의 연소 확대 요인은 뭡니까? 산소가 유입됐을 때. 플래시오버는 축적된 복사열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백드래프트는 대책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플래시오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장재를 내장재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개구부 크기와 발화원 크기를 조절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플래시오버를 막을 수 있다. 대책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챕터 3 건축 방화 계획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